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벌써 또 주말이 끝나가고 있고 내일은 또다시 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주에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떠한 주요 뉴스가 있을지, 증시 흐름은 어떻게 될지 등등등 한번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돌아오는 그 시간입니다. 매주 기릿과 함께 8월 21일 일요일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이 영상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 흐름 정리, 그리고 이번 주 매동 및 연기금 외국인 매수 하위 종목 정리, 세 번째로는 이번 주에 큼지막한 뉴스 복습해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큼지막한 뉴스를 예습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가 막히게도 이 빨간 박스 상단에 부딪히는, 그러니까 121선을 뚫지 못하고 한번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이제 3일 정도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야 이거 전저점 깨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오른 거 다시 반납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공포가 스물스물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없는 상승은 절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올랐으면은 저점 대비 10% 올랐으면은 최소한 2%에서 3% 이 정도 조정은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는 가장 관건이 바로 이거겠죠. 이 이평선을 지켜내는가, 그렇다면 1450포인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 라인에서 바로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그런 흐름만 나타낸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을 우리는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아쉬운 거는 우리가 이런 네모박스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우하향 중이라는 거, 이 부분이 아쉽죠. 그래서 결국 이제부터 한 달 안에 결판이 나겠네요. 2500을 한 번 더 뚫고 올라오면서 121선을 뚫어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꼭꼭꼭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혹시나 변수가 나온다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만전자를 깨고 한번 하락하던 삼성전자 또다시 올라와서 6만원 초반대에서 버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만원을 계속 지켜내는가, 이 부분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코스닥 차트를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덧 21선까지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61선이 남았는데 과연 다음 주에 지켜낼 수 있을지 일단은 걱정 반 그리고 기대 반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동을 보시면은 지속적인 외국인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연기금은 조금 눈치를 챘던 걸까요? 최근 연이틀 주가가 빠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연기금의 매도세가 조금 가파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연기금도 빠르게 다시 매수로 돌아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문제입니다. 환율이 연중 고점을 갱신을 했어요. 1336원까지 쭉 올라가 주식 투자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답답한 상황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외국인의 매도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외국인은 추가적인 환율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베팅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러한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또 이번 주에 이 환율이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지 그 부분을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WTI는 이제 바닥을 조금 친 걸까요? 살짝 올라와서 또다시 9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 이 WTI가 다시 한 번 더 또 올라가서 100달러 위로 올라간다면 고유가 관련주가 또 한 번 더 겨울을 앞두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마이너스 0.8%, 나스닥 마이너스 2%, S&P 500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하락폭이 조금 컸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였죠. 사실 이 우려는 우리가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결국은 그냥 단기 조정 소스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자료를 봤을 때 환율이 오른데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플러스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거는 결국은 단기 조정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이제 조정을 살짝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절대 공포에 질릴 때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조금 하락하는가 싶더니 주말 사이에는 그냥 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내일 코스피는 1% 정도 하락으로 출발하지 않겠나, 이 부분은 금요일날 미국장이 조금 크게 빠진 영향이니까 미리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이거죠.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건데 뭔가 우리가 이거 다룬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시간 진짜 빠르네요. 어쨌든 결국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증시가 조금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결국 우리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통위도 열립니다. 0.25냐 0.5냐 이러한 고민이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0.25로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이번 주에도 2차 전지와 태양광, 풍력 관련주가 또 올라갈 수 있을지, 바이든 인플레 감축법 여기 관련주가 오를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눈치 보기 플러스 소폭 조정받는 그러한 장세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 그 다음에 연기금은 빠르게 눈치를 챘는지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 두 친구가 무엇을 사는지는 중요하겠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기금입니다. LG엔솔, SK이노베이션, LG전자, S-오일, LNF,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하나솔루션, 하이브, SK텔레콤, BH, CS윈드, DB손보 이러한 기업들을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LG전자를 오랜만에 사는 것도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 또다시 S-오일 최근 들어 많이 빠졌죠. 그거를 매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가?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현대차, LNF, 삼성 SDI, LG엔솔, 현대모비스, 포스코케미칼, 두산에너빌티,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한항공 이렇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미는 카카오뱅크, 카카오, 기아,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SK텔레콤, SK바사, HMM, 삼바, 한국전력, SM을 매수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빠르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중국에 깜짝 금리 인하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 홍콩은 경제지표 약세 때문에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깜짝 금리 인하가 나오니까 뭐야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의 상황이 나쁜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도 생겼다고 하죠. 그리고 자동차 월 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 올해 7월 자동차 수출이 25.3%나 증가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고르게 수출이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자동차 관련주가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실적의 증거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SK 빌 게이츠와 손잡았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2% 상승하는 바 있었고요. 정확하게 보자면 빌 게이츠의 SMR 기업 테라파워에 3천억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뉴진스의 열풍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음반을 31만 장이나 판매했다고 하며 역대 걸그룹 데뷔 음반 가운데 첫 주 판매량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바이든이 인플레법에 사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친환경 관련주가 좀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라는 고민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없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완성차 관련주가 조금 흔들리고 있죠. 바로 그 이유는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 부분인데, 북미에서 생산을 많이 늘리는 그런 기업에게 보조금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기아차는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현대기아가 5%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죠. 목요일입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확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인지 최근 2-3일간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한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시작됐다는 소식,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하는 등 이상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가 난리가 났죠. 카뱅이 무려 10%나 급락하는 등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겠다 이러한 소식 플러스, 그리고 KB증권이 대규모 블록딜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죠. 카카오의 순환시대가 또다시 열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 주일장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중국 8월 LPR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 화요일입니다. 삼성 보안기술 포럼 개최. SRT 추석 승차권이 예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승차권 예매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NC소프트 길드워2 스팀판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수요일입니다. 8월 기업경기 실사지수 발표.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식이 있다고 합니다. 현지 회담 예정이 있다고 하네요. 게임스컴이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24일부터 28일 개최가 되며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크래프톤 그리고 네오위즈 등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목요일입니다. 8월 금통위가 열립니다. 0.25 인상이 현재 확실시 되지 않나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죠. 잭슨홀 미팅이 시작을 합니다. 25일부터 27일까지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넥슨 게임즈의 히트2가 정식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4 플립 4 출시 예정입니다. 트와이스 미니 11집이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걸그룹 대전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토요일입니다. SM타운 일본 도쿄돔 콘서트가 있다고 합니다. 엔터즈를 우리가 관심있게 받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공모주가 있고 그 다음에 증시 일정, 보호예수가 어떤 기업이 풀리는지,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기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당연히 부자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